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그 토지 보상, 흔들 보상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국가에서 사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뺏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도로 나가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건물 잘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라에서 이거 10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는데 근데 이 도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건축 다시 후퇴시키고 다 수용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보상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은 적게 보상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다투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그 보상 절차를 그때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협의가 이제 불성립이 될 때 이때는 보통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3인이 그 감정평가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토지 소유자 측, 그 다음에 관공서, 해당 관청 측,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 협의 감정평가를 해온 금액 가지고 산술평가를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가 불성립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협의 감정 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딱 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나는 도저히 보니까 잘못됐어라고 해서 협의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수용 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협의가 결렬됐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 재결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 열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내가 감정평가한 자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따져서 우리가 살펴보고 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열람 공고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수용 재결에서 또 감정평가를 해요. 이때도 이 두 명의 감정평가자를 지정해서 또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한다는 거는 이게 이의 신청이 중앙토지수용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직접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90일 내에 바로 그냥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차는 지금 이 이의제기 절차인데 이때도 이의제기 절차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용제기를 딱 하는 순간 수용제기 결정이 나오는 순간 공탁을 하는 거예요. 수용보상은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추가로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만 보상금을 증감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다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보상금 수령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덜컥 수령이 오면 안 돼. 그러면 보상 절차가 종결돼 버려. 그럼 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게 말이 어려운데 이의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유보하고 받아가야 돼. 공탁금 수령할 때 물론 수령하라고 하면 다 알려주긴 하는데 안내문도 정확하게 오고 그러니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 내에 이의 재결 신청을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더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만약에 보상금 수령받고 그 다음에는 원래 보상금 수령하면 땅 내줘야 되거든요. 집도 옮겨줘야 되는데 그거 명도 안 해주면 결국 거꾸로 저기 소송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금 줬던 수용 보상금 그것도 반환하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의 재결 단계에서 또 감정해. 그러니까 감정을 몇 번 하는 거냐면 협의 보상 절차에서 3번, 그 다음에 3명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절차에서 2번 하고, 이의 재결 절차에 또 감정을 2번 해요. 그리고 나면 총 7번 감정하는 거잖아요. 7명이 감정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이의 재결이 내일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할 건지 여부를 평가를 하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거기서 감정이 1인이 또 감정평가를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감정하는 사람은 법원이 신문을 해. 그래서 선서해. 나는 양심에 따라 내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감정하겠다라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기가 선서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감정을 했거나 부당한 감정을 하면 처벌받아. 허위의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죠. 근데 그리고 또 법원이 또 자기가 체크를 해주니까. 근데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2명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딱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 그냥 안 하니 못할 정도만 해요.
이게 문제야. 이 감정평가사들이 사실 문제야. 내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 이게 좀 공정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앞 사람이 해놓으면 거기랑 비슷하게 올린다니까? 아, 나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올리는지 몰라. 그리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그 사람 감정평가가 잘못되다고 안 해. 뭐 나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가, 그 내가 아는 변호사가 뭐 해왔는데,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애매하잖아. 서로 욕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하더라고, 변호사들이. 변호사 수가 많아져가지고요. 무조건 앞에 변호사 잘못했대. 아,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된대. 이거 내가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러지 맙시다, 변호사님들. 하지만, 감정평가사님들도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니, 좀, 잘못된 감정평가가 있으면 제대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올려.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잘못됐는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나중에 또 살펴보면 감정평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는 가지만 좀 그 당사자들 입장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건이 있어. 국가나 시도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 국가나 시도, 큰데, 그래서 특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해요. 그 바로 지방을 갔다가 중앙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토지분할법 51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국가가 하는 사업,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은 바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가 한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수용 재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는 관할도 당연히 수용 재결도 중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의에 관한 이의 재결도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방법은 이 불복하는 소송이 지금 기본적으로 수용 재결이 나오면 이제 금액을 갖다 불복하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수용 재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한마디로 보상금을 증액하는 소송하고 다르게 수용 재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용 재결을 불복한 날로부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날부터 9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행정소송을 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수용 재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원으로 가는 거지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거랑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업 시행자가 다툴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그리고 제3자가 다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고가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직접 당사자로 해서 그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절차를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 여기서 지금 관계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그 소송을 할 때는 보면 토지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갖다가 제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토지 위에 근저당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관계인이에요. 권리를 내 토지의 권리로인으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전세권자가 있어. 전세권자가 있거나 임차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관계인이야. 그럼 이 관계인들도 이런 소송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번에 살펴본 토지 보상 절차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손실보상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을 당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떤 그 수용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유튜브 꼼꼼히 보시고 한번 좀 그 다투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 물론 사업 시행자 측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 안내 절차를 다 보내줘서 상세히 보이는 주지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다투실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좀 들어가서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미불용지라는 게 있어요. 미지급용지라는 것이 있는데 공익수업할 때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